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의 상대처럼 다가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이대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눈에 비친 당신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완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신을 사소한 일로 비난하고 가치를 깎아내리며 끝내는 당신의 영혼을 텅 비게 만드는 존재.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올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우리말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불리는 이들은 세상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꿈, 희망, 감정, 당신만의 고유한 인생 이야기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저장해둔 내면의 대상일 뿐입니다. 마치 게임 속 아바타나 앨범 속 스냅 사진처럼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라는 실존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첫 만남에서 찍어둔 당신의 이미지, 즉 자신의 머릿속에 만들어낸 허상과 평생 동안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자 자신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신호나 감정의 교류를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때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유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릅니다. 그들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대한 공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자신감은 사실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 교수는 이를 블랙홀에 비유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린 시절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내면에는 진정한 나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끝없는 자기 혐오가 그들의 본질입니다. 이 끔찍한 공허를 메우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이 환상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대함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줄 타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공유된 환상이라는 비극적인 연극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만나자마자 당신이 이 연극의 상대역으로 적합한지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들은 차가운 공감이라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마치 뛰어난 분석가처럼 당신의 약점, 상처, 결핍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속삭이며 당신이 꿈꿔왔던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이 단계를 사랑 폭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상화합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야. 당신처럼 완벽한 사람은 처음 봐. 당신은 그의 눈빛을 통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그의 눈에 비친 이상화된 당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중독적이어서 당신은 그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 공유된 환상 속에서
기이한 역할극이 펼쳐집니다. 당신은 그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됩니다. 동시에 그는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 당신을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사랑을 받는 듯한 황홀경에 빠지고 그에게 완전히 종속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좋은 엄마인지 시험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어린 시절, 그의 진짜 어머니는 죽은 어머니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머니. 우울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차가웠던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아이는 세상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제 그는 당신을 통해 과거를 재현합니다. 그는 일부러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며 당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시험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것인가?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그의 곁에 남는다면 당신은 좋은 엄마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실패했던 과제, 즉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이제 당신을 통해 완성해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을 통해 안정감을 얻은 뒤 독립된 개체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이라는 새로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당신을 떠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바로 평가절하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당신은 오늘부터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못생기고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이상적인 대상에서 박해하는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실제 모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오래전부터 설계된 심리적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연극의 결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가절하되고 결국 버려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제한된 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과 같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비슷한 단어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작화증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코패스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이코패스는 현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하며 의도적으로 당신을 속여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환상이 곧 현실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가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할 때 그는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서지기 쉬운 내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파괴적인 관계에 빠져드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또한 그들의 환상에 초대받았을 때 그 초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어떤 결핍, 낮은 자존감, 사랑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그들의 환상과 공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고통스러운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지독한 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접촉 완전 차단입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그 어떤 관계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아이들 때문에 와 같은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중독자가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극물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들과 오래 함께할수록 당신 또한 그들과 닮아가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회적인 예의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하지만 사람에 대한 당신의 직감은 대부분 옳습니다. 둘째,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들과의 연결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전략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험담하고 당신을 그들로부터 떼어놓으려 할 것입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당신은 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회적 지지망은 당신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이 끔찍한 연극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잠시 캐스팅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진짜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환상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는